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이 두 기자 얘기 들어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세상에 이렇게 야당복이 많은 여당과 대통령이 없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야당이고 국민의 상당수의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도 아무리 다수석을 갖고 있어도 뭘 마음대로 결단을 내리거나 결정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사실 야당 눈치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뭔가 결정을 할 때 국민의힘 신경을 과연 얼마나 쓸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뭐 송호섭 비대위원장이 매일 아침 회의 때마다 뭐 비판의 말은 쏟아내고는 있는데 메아리가 지금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모두 아시다시피 의석수가 107석이지 않습니까? 뭐 법안을 발의해도 그거를 자력으로 통과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고 뭐가 문제됐다 얘기하는 정도에 그치고 더군다나 지금 당대표 선장을 뽑는 날짜를 8월 22일로 저 뒤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뭐 의원들이 다 관망하고 일단 뭐 새 당대표 뽑히면 그때 가서 보자 뭐 이런 식의 마음가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 없고 더군다나 그 중에 나온 당대표 후보들은 서로 갈라져서 이 과거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싸우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대여투쟁을 하자고만 하지만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찬범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먼저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 전 대선 후보의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현재 국내에서는 이재명이고 그리고 남북을 합쳐보면은 김정은 아닙니까? 모스탄이 면회를 가는데 전들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때가 있는 겁니다. 방법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뭐 면회 가냐 안 가냐 누구는 간다 그러고 나는 투쟁하겠습니다 말하면 그 사람이 투쟁을 합니까? 당대표 되시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을 국힘에 다시 입당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주실 겁니까?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계엄한 거 저는 찬성 안 합니다. 제가 알았으면 반대했고요. 그러나 그분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없지 않습니까? 예. 김문수 후보의 저 발언 어제 발언이고 저게 알려지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장동혁 후보에게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이 던져졌더니 장동혁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사실상 동조하는 대답을 했다 이런 얘기했는데 장동혁 후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대표 기간 중에 입당이 신청서가 들어온다.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에 당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진해서 탈당하셨습니다. 예. 만약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차후에라도 당이 부담이 되는 그 순간에 저는 입당 신청을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시 입당을 했을 때 당에 도움이 되는 그 순간에 입당 신청을 하실 텐데 저는 그 입당 신청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조경태 의원 이야기까지 들어보고 나서 우리 그다음부터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죠. 조경태 후보는 상당히 발끈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연일에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내란 정당, 계엄 정당이라는 민주당이 쓴 프레임에 우리를 계속 가둬두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조경태 후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김문수, 장동혁 후보 내가 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에 잊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네요. 오늘 김문수 후보 쪽으로 입당하셨는데 오늘 장동혁 후보까지 도움이 되는 시기에 입당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실까요? 그분들이 우리 당에 더 이상 설치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은 정통 보수 정당이고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입니다. 따라서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자들은 극우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정통보수 국민의힘에 남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어서 반드시 그들을 철저하게 낱낱이 솎아내어서 방출, 퇴출시켜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박창원 기자. 예. 김문수, 장동혁 후보, 조경태, 안철수 후보 이렇게 지금 나뉘어 있는 그런 경선 구도인데 예. 이제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을 그 지지하는 당원들 일반 국민들은
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한다라고 또 많은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이 상황을 특수적인 상황인 게 지금 당권 레이스에 도전하는 후보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지지층을 등을 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다른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척지는 발언을 하면 내 표가 떨어져 나갈 거라 생각하고 지금 계속 걸치려고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이제 뭐 아까도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분당 가능성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만약에 반탄 후보 중에 한 명이 대표가 됐을 때 분당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또 근데 그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왜냐하면 친한계 위주로 얘기들을 들어보면 또 그런 분당이 앞장서면 과거 바른정당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배신자 프레임에 자기들이 묶이는 거를 상당히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분당될 가능성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낮아 보이고 누가 당대표가 되든 또 그 뒤로 또 다른 그 당내 분열과 잡음이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래 이야기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뭐 조금 전에 그 김문수 후보 또 장동영 후보도 그 자리에 나갔었는데 그 패널들 딱 몇 면을 보더라도 뭐 전환기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고 그런데 아까 뭐 대구 경북 전당대회 예. 중에도 지금 오늘 나왔다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게 과연 미래를 얘기하는 정당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그런 모양, 그쪽인 모양이에요. 김문수 장동영 후보가 저런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그런 발언들이 더 큰 호응을 받는. 예,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매우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젠 실망한 사람들은 이미 떠나 있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관심이 있어하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항상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 세력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전당대회가 펼쳐졌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이 더 센 발언, 더 우측으로 치우친 발언들이 나오도 그게 호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가 대표가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까?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까? 지금으로서는 반탄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매우 커 보입니다. 반탄 후보 2명 중에 누가 되냐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김문수, 장동영.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장동영. 직전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의 압승이 예상된다가 아니라 두 후보 중에 누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쉽게 말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란 얘기입니까? 레이스 초반에는 그래도 김문수 후보의 1위를 예상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요새 갈수록 돌아가는 분위기가 두 후보의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하고 이건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예비 경선 1차에서 5명에서 4명 줄지 않았습니까? 예, 주진우 의원 탈락했죠. 예, 근데 좀 취재를 해보니까 좀 뭐 장동영 후보가 좀 선전을 한 것 같다. 뭐 확인된 건 알지만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네. 자, 이런 국민의힘의 분위기,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 전당대회 8월 22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키고 나면은 여당과 한번 겨뤄볼 수 있는 그런 야당, 대한야당, 국민의 지지를 받는 야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또 관건인데 어떻게 보세요? 전당대회를 앞뒤로 언론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컨벤션 효과라고 예. 그 쫙 지지율이 오르고 왜냐하면 언론이 주목하고 박찬범 기자 같은 분들이 쫙 마크해서 전당대회 뉴스를 계속 쏟아보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면 주목도가 높아지고 예. 그만큼 지지율이 자연스럽게 따라 오르는 걸 우리가 컨벤션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박찬범 기자 말씀처럼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주요 그 여론조사 회사에서 최저치를 매주 경신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심지어 더 심각한 거는 저는 이미 그 민심이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저는 국민의힘은 이미 민심에서는 소멸 정당이다 마찬가지다라는 평가를 민심이 내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민주당의 여권에서 되게 큰 악재가 있었어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김진욱 비서관 얘기도 있었지만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예. 엄청나게 큰 여파를 미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간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 반사 효과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역대 최저치를 매주 경신하고 있어요. 민주당에 이렇게 악재가 있는데 이 얘기인 즉슨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다 떠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극우라는 표현을 싫어하시니까 그분들이 아스팔트 강성 보수가 점령한 정당이 된 거죠. 예.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왜 저렇게 얘기하냐면 당대표에 당선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와 적극 투표층은 그들의 말에 동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인 즉슨 되게 이제 무서운 일이 저는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극우 정당의 원내 진입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현실화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한길 씨 같은 분들은 사전 투표를 부정하고 경고성 계엄, 즉 계몽령을 옹호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을 하려고 했던 민주주의를 위반하려고 했던 그런 거를 지지하는 사람이 보수 정당의 대표가 된다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그게 윤어게인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얘기를 그럼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건 우리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고 공화국의 원리를 부정하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민의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사실상 거의 다 떠나갔고 탄핵에 계엄에 찬성했고 탄핵에 반대했던 아스팔트 강성 지지층이 사실상 국민의힘 점령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헌정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유럽과 미국에서 있었던 것처럼 구구 정당의 출현을 우리가 목도하는 지금 그 순간일 수도 있다. 이게 되게 위험한 시그널이고 우리가 탄핵 직전에 대한민국이 겪었던 그 심리적 정서적 완전히 나라가 둘로 쪼개졌던 것처럼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극우라고 하는 표현에 동의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많은 분들이 또 극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극우라고 하는 정당에 반감을 나타내고 있으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강경보수 정당, 뭐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인가요? 예, 뭐 그런 류의 정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박창호 기자 얘기한 대로 그 연합뉴스가 대구 경북 연설에 오늘 난리도 아니었네요. 보니까 전한길 씨가 전한길 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기자석에 착석을 했었고 이 먼저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그 소개될 때 그 영상에서 전한길 씨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막 당원석에서는 김근식 후보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외치는 소리가 나오고 전 씨는 김근식 후보 연설 도중에 김근식이 나를 비난한다며 격분해서 당원석 쪽으로 달려가 배신자라고 외치도록 지지자들을 유도하기도 했고 그러자 찬탄파인 조경태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전 씨를 향해 물병을 던지는 등 항의하면서 장내가 정말 대소란이 벌어졌다. 지금 이게 전한길이라고 하는 한 당원이 한 개인이 전당대회 판도를 마치 좌지우지하는 듯한 예.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당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오늘 보여준 겁니다. 지금 그런 문제죠. 예. 김윤희 기자가 보기에는 어때요?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곧 지방선거가 오거든요. 그럼 여기 이번 전당선거에서 뽑힌 당대표를 비롯한 이 지도부들이 서울시장 선거 같은 지방선거를 치러야 될 텐데 이 전당대회는 당원 중심으로 치르는 선거지만 지방선거나 서울시장 선거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치르는 선거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어떻게 이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정말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취재하면 예. 지금 이번에 보니까 뭐 최고위원들도 상당히 많이들 나왔던데 진짜 어떤 걱정들을 해요? 지금 국민의힘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그럼 현역 의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좀 자포자기한 느낌입니다. 특히 뭐 전당대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마음속에는 특정 후보를 응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유 뭐 누가 되든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다 아까 말씀 주셨지만 다음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이겨야 본전인 선거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당대표 뽑아봤자 지방선거 참패하면 그때 당대표 또 바뀌어야 되고 이런 상황을 미래를 알고 다들 관망하고 있습니다. 뭔가 예.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으쌰으쌰하자 이런 거는 지도부를 제외한 다른 의원들이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지방선거까지 보고 지방선거까지 한번
크게 지고 나야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덜 졌다. 예. 더 져야 바뀐다. 예, 바닥을 지금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금 바닥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뭐 지하 2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 3층도 있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아마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 나오지 않은 것도 그러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하면서 박찬문 기자가 한숨 많이 쉬셨는데 뭐 기자가 한숨 쉴 이유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주영진의 뉴스 직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